일단은 목차를 좀 잡아놓고 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인데, 국토계획법은 항상 모든 법은 제1장 총설을 해가지고 총설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나와요. 이 법을 왜 만드는가? 목적하고 주로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국토계획법 총설에서는 용어가 시험 문제입니다. 용어를 모르면 이 법을 읽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계획입니다. 계획에 관한 상 해가지고,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 나오거든요. 광역 도시계획,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 밑에서 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그 밑에서 도시 관리계획, 이렇게 계획이 세 가지가 있어요. 광역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2장이 계획이 있고, 그러면 3장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 먼저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한다. 선계획 후 개발이요.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면 난개발이 없어, 난개발.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이 탄생된 이유가 뭐를 막겠다는 거냐? 난개발을 방지하자.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자.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고 개발이 나오는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있고, 개발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부동산에다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규제를 할 거냐,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상이 뭐냐 물어보면 그게 개발이에요. 개발.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갖다 규정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냐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떠한 행위를 개발 행위를 할까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이게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하고 이런 게 개발이거든요. 이런 걸 개발 행위를 하니까, 이런 개발 행위는 하지 말해. 하지 마. 그럼 금지예요. 금지. 이렇게 갑이 이렇게 토지 갑이 자기 땅 가지고 있으면 내 땅이니까 내 말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내 땅이니까 내가 이때 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 국토는 작고, 국토는 작죠? 작고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까 해가지고 국가에서 옛날에는 그냥 네 땅에다 마음대로 개발해라. 국토는 넓고 인구가 작으니까. 지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럼 하지 마라 국민들이 이제 안 하고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꼭 하고 싶으면 법에다가 기준 만들어요. 이런 기준 만들었고, 자, 이런 기준을 막 만들었고, 이 기준을 갖춘 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긋나는 개발하면은 국토가 효율적 이용이 안 된다. 기준 만들었고, 이 기준에 맞으면 뭐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허가를 해주면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법에서 하지 마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겠는데 하면은 그건 패거든요. 처벌.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다 기준 쫙 만들고, 이 기준에 맞추면 된다. 허가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그 말은 허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건축 허가를 해준다 그 말은 이 금지를 없애준다 이런 얘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요. 원래는 어쨌는데 할 수 있었는데 법에서 하지 마라 못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면 뭐가 없어진다? 하지 마라가 없어진다. 그래서 허가의 본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허가의 본래 뜻은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게 허가예요. 허가의 본래 뜻은 금지를 해제하는 거. 그러니까 금지가 딱 없어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개발행위는 이런 게 개발행위인데 국가가 하지 마라 그래요. 하고 싶으면 어쩌라고? 허가를 받으래. 허가를 받으라 그 말은 금지를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받는데? 그래서 배우는 게 허가받는 절차를 배워. 이렇게 허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개발하니까 여기 산이 있어요. 산. 산이 있다 그러면 등산객 빼고 10만이 빼고 산에 사람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주차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학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이런 경우는 병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근데 자,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이렇게 쫙 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를 했어요?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했어요. 이제 주차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학교가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 개발하다 보니까는 주차장이, 도로가, 학교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개발을 안 하면은 기반시설이 필요가 없는데 개발하니까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사람이 가야 되니까 기반시설 필요해요. 그랬을 때 그 필요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해가지고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이런 걸 배운다고.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가게 되면 뭐가 있냐? 네 번째 이제 기타 해가지고 큰 제도 놓고 작은 제도 해가지고 뭐가 있냐 그러면 시범도시라는 제도 있어요. 시범도시. 시범도시 그러면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든다. 뭔가 전국 도시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에 대한 시범도시. 정보통신에 대한 시범도시 만든다. 그 1호가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 정보통신은 대전을 생각하는데 그 1호가 어디에 있냐? 원주에 있어요. 원주. 신기하게도 원주에 있다고. 저는 안 가봤지만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 치악산 밑에 무슨 마을 2개 있어요. 무슨 정보화 마을이 있을 거예요. 못 봤나요? 또 원주 시민이 아니구만 그러면. 그거 앞전에 공부했던 사람 그 사진 찍어 오던데 거기에 정보가 크게 세워졌다고 간판이. 시골 마을 2개를 잡았다고 2개를. 그게 정보통신 시범만 1호가 그것은 원주에 있다고. 그런 제도가 여기에 나온다. 시범도시 만듭시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그리고 우리는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있다. 자, 여기 지금 갑이 땅 가지고 있다. 내가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냐? 없다. 근데 국가가 여기다 이렇게 도로를 놓는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땅이니까 타인 아닙니까? 타인? 남의 땅. 타인 토지죠. 타인 토지 들어간다 해가지고 타인 토지 출입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주 작은 제도고 영어도 작은 거고 큰 내용은 2개예요. 큰 내용. 국토개혁법 큰 내용은 계획하고 개발이에요. 계획하고 개발. 12문제 나오면 보통 개발이 2문제에서 3문제. 평균점 나왔을 때 얘가 2-3문제 잡아주면 영어하고 기타가 1문제 정도. 그러면 영어 너하고 기타하고 해가지고 얘가 1문제 정도 잡아준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얘가 3개에서 4개면 3개다 그러면 얘가 몇 개 나오고요? 9개 나오고 4개 하면 8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배워야 되는데 광역도시계,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좀 사이를 많이 떼놨잖아요. 사이를 갖다 뭔가 글자를 쓸 것 같은데 여기다 무슨 글자를 써야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썼던 이 내용이 22페이지 내용이고 22페이지고 넘겨보면은 이제 23페이지부터 시작 아닙니까? 23페이지 총치기에서 1번 보면은 법 제정 목적 시험에 안 나와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무조건 좋아요. 내용을 줄이는 거니까. 근데 2번은 영어인데 영어는 물론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이 영어를 모르면 이 법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번이 광역도시계획이고 2번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도시군계. 3번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아니 1번이네. 또 다시 1번. 예,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이거를 왜 읽어보라 하냐 그러면 지금 2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저는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획. 근데 거기는 군자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요. 그거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거는 따라 쓰면 안 돼요. 아마 모든 교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절대 쓰지 마세요. 쓰고 싶은데 쓰지 마세요. 지금은 11.12는 여러분이 공부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취미를 붙여줘야지. 아, 이런 거 배운 모양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1, 2월 가게 되면 하여튼 선생님들은 처음부터까지 쓰는 거예요. 뭐 쓰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다 써서 줘요. 쓰지 말라고. 쓰면은 따라 쓰고 집에 가서 몰라요. 왜 썼는지 몰라요. 쓰기 급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쓰는 거를 아예 똑같이 써서 주면 되잖아요. 강의 노트 해가지고 똑같이 써서 줄 테니까. 그림도 똑같이 그려줄 테니까 아예 하지 말고 무조건 듣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분이 이 방송 볼 것 같으니까 지명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어디에서 그분이 오래 공부하고 합격 여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좀 있어요. 근데 실제 업을 해요. 이분이 업하면서 공부하는데 제 판단에 맞으면 이분이 공부를 너무 늦게 했어요. 늦게 시작하다 보니 제 판단에 맞으면 3월달 이후에 했어요. 3월달 이후에는 기초 설명을 안 해줘요. 합격해야지. 맨 기본만 하고 있냐고. 합격을 해야지. 3월달 이후에는 기초 설명 안 하니까 그분은 3월달 이후 하다 보니까 무슨 질문을 했냐. 아니 시험도 끝났는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시도 대도시 해가지고 교수님 시도 대도시에는 자 특별자치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는 아마 이 중에서 어쩌면 특별자치시 안 들어본 분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자치도 모르는 분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자치시라고 들어봤습니까? 특별자치도도 들어봤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는? 아니, 원주시가 아니고 강원도. 여기는 강원도. 여기는 강원도, 옆에는 경기도, 충청남도, 끝으로 가면 전라남도, 그 밑에 가면 섬나라 뭐가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를 부를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제주 특별자치도. 그건 제주 특별자치도. 여기는 강원도, 그냥 강원도. 그건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예, 세종시요. 세종시는 그냥 시지가 아니고 거기는 특별자치시요. 서울은 특별시고 특별자치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도 대도시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질문이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몰라요. 이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런 설명은 1월 2월까지 3월 달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저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하는 행정조직의 중요 부분인데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니까 쓰지 말고 그냥 들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써서 나옵니다. 이것도 상식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 행정조직은 우리는 중앙행정하고 중앙행정, 지방행정 이렇게 나누겠죠. 중앙행정 우리가 중앙부처를 보고 중앙행정인데 보통 부처 그잖아요. 부처 국토교통부 뭐 법제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처도 있고 국세청 청도 있고 거기가 중앙행정기관인데 우리는 중앙행정기관 그러면 뭐 마음 되냐? 부 마음 돼. 후마. 국토교통부. 공법에서 나오는 것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더 이상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해도 공법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다고. 처하고 청은 공법에는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국세청 그 부분은 이제 세법 교수는 말하겠죠. 그쪽에서 말하겠죠. 자기 분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있다. 그렇게 알고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있고 국토교통부 대장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제는 국가입니다. 국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도 있게 알고 국토교통부도 국가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방인데 지방행정조직에는 강원도가 있고 밑에 원주시가 있잖아요. 강원도를 보고 우리가 광역이라고 하죠. 광역자치단체라고 원주시를 보고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광역위원 뽑고 기초위원 뽑잖아요.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줄 쓰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 이거를 법을 만든 사람은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도, 특별자치도 쓰고 가로치고 뭐라고 하냐. 앞으로는 언제 다 쓰냐고 바쁜데. 그냥 앞으로는 뭐라고 한다? 시도라고 칭하겠다. 그러니까 시도 그러면 전 앞에서 시도 여러분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5개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도라고 한다. 시도. 기초에는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구가 있죠. 구가 있어요. 구. 광역시 밑에는 이게 구가 있고 군도 있어요. 무슨 광역시 군이 있을까? 인천광역시, 예, 남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이 있어요.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있고 달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시는 군이 있다고, 군이. 이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없어요.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가 복잡해져, 얘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도 밑에는, 예, 원주시가 있고 횡성군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는 없어요. 이래 나중에 이제 복잡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좀 복잡해져요, 나중에. 그러면 이 기초자치단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시군구라고 한다. 시군구. 기초를 시군구. 시군구래, 시군구.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이 시가, 도 밑에 있는 시가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 50만 기준 해가지고 50만 미만 되는 시, 그냥 시입니다. 원주시, 시입니다, 시. 근데 50만 이상 되는 시는, 예, 그냥 시라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대도시야,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인구구나, 인구.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라고 한다, 대도시. 대도시 밑에는 분당은 어디에 있어요? 분당이 분당시입니까? 분당구입니까? 분당군입니까? 분당구죠. 성남시 분당구예요. 분당구. 무슨 얘기냐? 대도시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구. 이런 구를 보고 우리가 행정편의를 만든 구예요. 이거는 행정구예요. 행정구. 행정구. 이 구는 자치단체 구, 자치구. 공법에서 구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를 뜻하지 행정구는 구라고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거는 구가 아니에요. 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만 우리는 구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는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얘들이 기초, 그러니까 원주시하고 똑같았는데 지금은 모든 행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있긴 있어야 또 제주시라고 쓰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행정시라고, 행정편이 만든 행정시 그랬는데 이것도 공법은 시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제주 밑에 시가 있는데 그건 뭐다? 그거는 시도 아니다. 대도시 밑에 구 있는데 그것은 구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첫 번째, 시도 이렇게 나오면 누굴 뜻합니까? 광역자치단체니까 누구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 이러면 되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시, 군, 구 그러면 그냥 기초자치단체네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정정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정정, 시도, 대도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시도, 대도시는 일단은 기본이 뭐라고? 시도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다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 그리고 누가 추가된다고? 대도시가 추가된다고. 근데 이거를 갖다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도, 대도시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처음 끝나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기본을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시, 도, 대도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 그리고 대도시, 대도시. 근데 왜 여기까지는 광역자치단체고 대도시라고 해봤자 그래봤자 기초인데 왜 얘가 들었냐 그러면 공법에서 대도시시장은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해요. 대도시시장은 분명히 도지사 밑에 있지만 밑에 있죠. 쫄병쫄병 밑에 있지만 하는 일은 도지사하고 똑같아요. 하는 일은. 그러니까 대도시는 엄청난 권한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주시장은 여기 있는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못 바꿔요. 근데 용인시장은 바꿔요. 그건 대도시니까. 원주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강원도지사요. 근데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용인시장이 직접 바꿔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레벨이 급이 분명히 밑에는 있지만 급은 도지사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맨날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밑에 급이지만 레벨이 비슷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면 좋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원주에서 건축허가는 누가 합니까? 하면 원주시장이 합니다. 횡성은 군수가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송파구청장이 합니다. 누굽니까? 기초자치단체가. 그러면 세종은 누가 할까요? 이게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남들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세종시는 기초가 없어요. 어쩔 겁니까? 해야지. 본인이 해야지. 그래서 특별자치시가 여기에 들어가요. 제주도는 기초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누군가 해야지. 특별자치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안 맞잖아요. 얘들은 광역이고 기초인데 왜 뭉치냐고. 그럼 이렇게 같이 5명 하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그러면 니들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고 있는 자들아. 이래.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원래는 둘이 빠져야 되는데 둘이 빼보면 시군구 그러면은 세종하고 제주는 어쩌라고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좋은데 이제 책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공법이 어렵다는 게 이런 게 어려운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누냐고.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지금 전부 다 뭐가 나왔어요? 광역. 도 그렇게 쓰면 되는데 도 그 말 대신에 시, 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는 광역이고 얘들은 기초인데 왜 또 이게 같이 붙어 있냐고. 이거는 뭐냐? 이것은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를 표현할 때는 서울 전체가 하나의 도시예요. 인천이 하나의 도시돼요. 근데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에요. 강원도는 도시가 아니에요.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도시고 횡성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6명이 뭉치면 이것은 하나의 도시를 하나의 도시를 뜻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은 도시의 범위다. 시도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도 대도시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대도시시장한테 권한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시군구가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역이 내렸던 얘기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그러면 하나의 도시다. 어디가 도시냐? 횡성군이 도시지 강원도는 도시가 아니다. 인천광역시가 도시지 강화군, 옹진군은 도시가 아니에요. 서구, 동구, 남구도 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면서 이게 도시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여기까지는 성격이 분명 도시예요. 도시. 범위도 도시고 성격 도시인데 구는 이건 시골이죠. 시골. 원주하고 횡성하고 어디가 도시입니까? 그럼 우리는 원주니까 원주가 도시지 횡성은 시골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격으로 따지면 시까지는 도시라고 보고 구는 시골인데, 근다고 시골 그러면 군민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군 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다시 와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면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원주에서 만든 기본계획이 뭐라고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근데 횡성에서 만들면 횡성군, 이렇게 횡성군 뭐라고? 군기본계획, 군기본계획. 군에서는 도시라는 단어를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군에서는 군 그래야 돼, 군. 원주에서 만든 원주시 도시관리계. 횡성은 횡성 뭐라고? 군관리계.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 이렇게 읽으면 엉터리.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자를 빼는 거예요. 군자를 안 빼고 계속 같이 읽으면 나중에 실무할 때 엄청난 문제가 실무를 못해요. 실무를. 항상 이제 군을 뺀다. 군을 읽을 때. 군을 빼고 그냥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 그렇게 하다가 군이면은 이제 도시를 빼야지. 군기본계, 군관리계, 군계획시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야 된다고. 평소에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합격에 아주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23페이지부터 영어 정의부터 하나씩 해봅니다. 자, 먼저 행정계획 가지고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관, 자, 프린트 23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참 쉽죠? 읽어봤더니 쉬워요, 안 쉬워요?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그러면은 야, 이게 분명히 한글은 한글인데 한글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광역시 관할구 있는 군을 제외한다. 왜? 광역시가 도시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도시가 아니니까. 관할구에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구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넘겨봐요.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근데 이거를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2달에 땄다, 3달에 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글이야 누가 모릅니까? 한글이야 읽지.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2달만 합격하냐고. 종종 그런 분들 끝나면 3달만 합격하겠다. 나중에 책 나오면 느끼겠지만 3달 만에 책도 못 읽어요. 책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2달에 끝내는데요. 건너뛰면서 하니까 2달에 끝내죠. 2달에 끝낼 수가 없어요. 1년에 끝내죠. 1년에. 1년 가서 끝나는 것이지 2달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한다 그러면 다음 주 안 나와요. 어느 정도 건너뛰면서 해야지. 그럼 단련을 시켜가면서 해야지. 그러면 지금 읽어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계획도 뻔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들어봤습니까? 그럼 지구단위계획? 안 들어봤나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좀 들어봤어야 되는데. 입지기재 최소구역 들어봤나요? 그거 들어봤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밑에 국가계 벌써 계획이 몇 개입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기재 최소구역계획, 국가계획 해가지고 7개 계획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설명할 테니까 설명을 듣고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봐야 돼요. 설명을 듣고 우리 국토가 지금 이게 우리 국토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국토를 갖다 저는 이렇게 사각으로 해볼게요. 사각으로. 우리 국토가 지금 이렇게 사각으로 이만큼 돼 있다 생각하고 이게 국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한 칸 한 칸을 갖다가 도시라고 생각하시고 어디가 도시입니까? 어디가 도시입니까? 하면 특별시, 광역시, 뭐라고요? 특별자치시, 이거 알아야 돼요.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이 도시입니다. 전부 다 시군 하면 이게 하나하나 도시야.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누가 걸려요? 서울특별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출마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선되면 서울을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원주시장 누구예요? 그분이 출마할 때 그분이 누구하고 경쟁했어요? 근데 그럼 이분이 출마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시장이 되면 잘한댔어요? 못한댔어요? 잘한다 했죠. 그러니까 뽑아줬죠. 그러면 서울시장은, 광역시장은 이제 그 도시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 원주시장, 행성, 군수는, 자, 도시를 잘 만들어야죠. 자, 자기가 나가면, 내가 되면은 원주라는 도시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게 만든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를 믿고 뽑아줬어요. 그럼 이제 믿고 기다리는데 1년 만에 만들까요? 2년 주면은요? 5년 주면은요? 10년 주면은요? 20년 주면은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도시가 몇 년 만에, 지금 원조 저기 뭡니까? 저거 혁신도시 완성되는데 몇 년 걸립니까? 기업도시 시작해서 완성되는데 몇 년, 꽤 걸리잖아요. 그것은 원주라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짝짝 일부지, 원주에서. 원주가 이만하다 그러면 기업도시 이만해요. 혁신 이것부터 작아, 이것보다도. 이 조그만 거 하는데 몇 년. 근데 원주라는 전체라니까, 전체. 전체 도시를 전국에서 가장 좋게 만들겠다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왔다고, 믿고 뽑아줬다고 만들어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기간을 멀리. 얼마나 멀리? 20년 뒤. 앞으로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은 하나의 도시에 멀리 바라봅니다. 이 멀리가 20년입니다. 20년 뒤 계획을 만듭니다. 장기 발전 방향.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를 만들 때 기초하고 근본이 된다 해가지고 이게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도시 기본, 이게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원주시 도시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자, 원주가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도시 기본계획에 뭐가 있냐 그러면 봐봐요.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색깔로 칼라. 자, 흰색이죠? 흰색은 기개발지. 무슨 얘기요?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이죠. 자, 이제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여기 노란색, 이쯤에서 노란색, 이쯤에서 노란색 해가지고, 자, 노란색은 개발 가능지요. 개발 가능. 앞으로 개발이 가능. 그러니까 이런 되게 평지. 논밭사인데 평지요. 그러면, 자, 이렇게 녹색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녹색 이렇게 있네, 이렇게. 녹색 짝 해가지고, 자, 이 녹색은 개발 억제. 개발하지 마라. 빨간색이 뭐 치악산 같은 데인데, 빨간색은 개발 불능이에요, 불능. 원주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개발 안 되는 개발 불능지. 이렇게 지도로 칼라로 표시가 다 돼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원주에서 중개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올림픽 때문에 분위기 좋다면서요. 5억 들고 와가지고 사장님 앞으로 개발 가능하고 땅값이 얼마나 되는 괜찮은 땅 있으면 하나 사주세요. 근데 이렇게 지금 청색이나 빨간색 딱 사주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근데 어디가 청색이고 빨간 여러분 본 적 있냐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원주에서 중개를 하려면 원주시 기본계획 정도는 보고 해라 이런 얘기요. 근데 원주시 기본계획이 어디 가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부동산 실무 1. 저걸까요? 이거요, 제가요, 이 책 만드는 3년 걸렸고, 저거 첨부 나갔어요, 첨부. 처음 찍어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찍어야 되는데, 처음 찍은 게 이제 첨부 나갔다고. 대한민국 최고 많이 팔린 책은, 전 세계 최고 많이 팔린 책. 성경이죠. 그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더 많이 팔릴 책이 뭐냐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지 어디 개발 이거 책으로 나오면 살 거야 안 살까요? 다 사요. 근데 책으로 돌아다니 안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는 것은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안 사는 거예요. 없어요. 시중에 판매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냐 그러면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이 알아요.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파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그 업무를 보는 게 몇 명이요? 예를 들어서 47명이요. 그러면 딱 47건을 만들어요. 그거를 봐야 일 처리를 하니까 그걸 보고 해야 되니까. 여기는 개발해서 안 된다고 표현되면 그건 이런 데서는 개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봐야지 자기는. 그래서 딱 인원수 맞게만 만든다. 인원수 맞게만. 인원수 맞게 딱 만들었는데 자기 누나가 동생이 친구까지 안 될 거예요. 형이나 동생이 중개한다면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땅 한다 그러면 모르게 하나 빼줘요. 형이 이것은 대외비니까 나가면 안 된다고. 나가면 안 되니까 형만 봐라. 형만 봐라 그러든가 이거 형 나도 업무할 때 봐야 되니까 이거 빨리 모르게 카피 떠놓고 나한테 다시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르게 한 곳 만들어놨어요. 숨겨놓고 소중히 모르게 봐야 되는데 위에다 넣고 가니까 뒷집이 봤어요. 그걸 갖다가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한부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 공인중개사 사람 제 얘기 듣고 하면 다 돌아다녀요. 기본계획 책자 만들어놓고 중개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것도 5년 내에 원주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기본계획 다 꼽힐 거예요. 저는 알면 무조건 이 얘기를 떠들어야 되니까. 작년에는 안 만든다. 올해는 100% 만듭니다. 올해 99%가 아니고 100%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장짜리가 아니고 보통 400페이지, 500페이지 돼요. 두껍다고. 칼라라고 칼라. 이거를 갖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는데 돈 아끼려고 흑백 해버리면 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칼라 뜨니까 혼자 만들면 20만 이렇게 나온다고. 단체로 만들면 5만 원, 4만 원 이면 산다고. 선물을 해도 이런 선물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선물이 된다고. 선물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올해 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사지 않겠습니까? 인원 파악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학원에서 제작해서 차를 파지 그래도 나으니까. 필요한데 없으니까 못 사, 이것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작년에 했을 때는 말 안 합니다. 왜요? 인원이 너무 작으니까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10만 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0만 원 사겠습니까? 안 살 거 아니에요. 5만 원 그럼 살 거 아니에요. 싸니까. 그래서 그 도시에 어디가 개발되고 보존되는가 궁금하면 반드시 기본계획 봐야 돼요. 기본계획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페이지가 아니고 장기 모든 원주시 인구는 지금 목표가 몇만이죠? 50만. 50만입니까? 그러면 이게 50만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부분이 2020 계획인데 지금은 어떤 데 2025도 있고 2030 이렇게 나오면 2040 이런 말들이 전부 다 2020은 2000년 때부터 해서 2020년까지요. 2005년부터 25년, 10년부터 30년, 20년, 이게 다 됐다. 그럼 몇 년도까지 인구가 몇만이 들어오고, 몇만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몇만 들어오고, 어떻게 몇만 들어오고, 아까 들어왔던 그 친구 애가 5이요. 야, 그러면 출산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둘인 사람은 4을 낳고,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혁신도시 들으면 몇만이 들어오고 이 계획을 다 짠다 이거를. 그렇게 해서 몇만. 이게 원주시 인구계획이에요. 인구계획. 자연 증갑은 혁신도시 들으면 얼마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이걸 다 한다고. 그게 원주시 인구계획. 원주시 교통은, 문화는, 환경은, 주택은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아니고 500페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거를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장차 앞으로 도로가 어디 나올지 다 알아요. 거기는. 도로에 관한 사항, 철도에 관한 사항, 그런 내용이 기본계획 이미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시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자고. 만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그런 걸 알고 이게 군에서 뭐라고요? 군기본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도시가 발전이 될 때는 뭐를 보고요? 기본계획을 보고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에서 하나하나 도시가 나름대로 발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데 서울시 그러면 서울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서울은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서울은 강남 들어갈 때는 차 가져가는 생각 자체도 안 해요. 저는 애초부터 차 끌고 어떻게 다녀 강남에선. 정상적인 그런 생각 안 하는 게요. 차라리 지하철이 많지. 지하철도 완전 어제 제가 서초동 가게 되면 방송 있죠, 방송국. 거기서 저도 지금 한 칸 찍고 촬영하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영등포 가서 저는 집이 인천입니다.
영등포에다 차 파킹했으니까 그 차 끌고 인천 가야 되니까 5시 넘어서 6시도 아니야. 퇴근 시간 5시 넘어서 지하철 타니 서초에 타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둘이 타고 가면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게. 6시 7시 출퇴근 시간이면 모르겠는데 5시가 됐는데 숨 쉴 수 없으면 꽉 찼다고. 그만큼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인구 계획이 800만이에요. 200만을 내보내 무조건. 자연적으로 사망하든가 200만 언제 다 죽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무료로 뭡니까 귀농기촌 귀농기촌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지금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잽싸게 받아가는 게 홍천 아닙니까? 홍천에서 귀농 마을만 무슨 특구 만들어가지고 원주는 왜 그런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구를 받아야 된다고. 도시가 크려면 인구가 와야 돼요. 인구가 원래 뭔가 있어야 돼요. 어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서 200만 내보내면 먼저 잡아오는 도시가 임자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홍성이 제일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귀농귀촌에서 다 잡아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서울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인구 문제 그러니까 주택, 교통, 환경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울시 혼자서 해결해야 못해요? 못해요. 혼자가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묶어요. 이렇게 두 개를 묶었어요. 두 개 도시 전부 묶어서 일부 묶었어요. 일부 묶였죠. 일부. 이렇게 몇 개 묶었어요? 4개 도시 일부 묶었어요. 이렇게 묶었어요. 두 개 도시 전부가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놓죠. 도시를 갖다가 두 개 도시 일부를 묶던 4개 일부를 묶던 2개 전부를 묶던 좌우지간 둘 이상 좌우지간 둘 이상 도시를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명칭을 딱 붙여줘요. 뭐라고 명칭 붙이냐? 명칭을 광역계획권 그래요. 이제 여기는 둘 이상 묶었던 뭐다? 광역계획권이다.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광역이 뭔 줄 압니까? 이게 올해 시험 문제. 광역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둘 이상 도시. 하나 가지고 광역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오늘 여기 학원 올 때 뭐 타고 왔습니까? 차 가지고 갔습니까? 버스 타고 온다 그러면 무슨 버스입니까? 시내버스. 그게 시내버스. 횡성까지 가게 되면 홍천까지 가게 되면 춘천 오면 그것을 우리가 광역버스. 옛날엔 시외 그랬는데 지금 광역. 두 개 도시를 넘나들게 되면 그때는 명칭이 광역 바뀐다고. 그래서 광역이라는 말은 반드시 둘 이상. 그게 가야 광역이요. 옛날에는 대구 직할시예요. 지금은 대구가 광역시예요. 어쩌다가 대구 직할시하고 어디 가요? 달성군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달성군이 와가지고 같이 대구 광역시요. 기장군하고 부산 직할시 묶여가지고 부산 광역시요. 광역시는 전부 다 그래. 인천도 인천 직할시하고 옹진군 강하고 묶어가지고 광역시. 그러니까 광역 그러면 반사적으로 무조건 말하고요. 둘 이상.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역 그러면 무조건 둘 이상이요. 둘 이상 도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광역계획권 묶어놓고 똑같은 말합니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묶어놓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들겠다.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래.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 범위가 대상이 둘 이상 도시고 기본계획은 대상이 하나하나 도시고 어쩌겠다? 만들어 나간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방향 제시는 이렇게 한다고 확정 짓는 게 아니요. 이렇게 할 것이다. 2020년도까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지. 나간다 라고 결정은 안 됐다. 결정은 할 것이다. 장차 이렇게 여기에다가 도로 하나 만들 것이다. 만든다가 아니고 뭐 할 것이다요. 뭐 할 것이다. 한다라고 결정 안 되죠. 2개 이상 도시 묶어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면 도시가 만들어집니까? 안 되죠. 학원에 안 나오고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29회 중개사 시험 합격할 것이다. 합격이 되냐고. 안 되지. 실천은 실천.
그래서 실천 계획을 또 만들어요. 두가 방향 제시하면 오케이 해가지고 방향 제시한 걸 하나하나 도시에다 이제 구체적 이걸 갖다가 그대로 정착을 시키자. 말로 안 떠들고 몸소 실천하자. 그 계획을 또 만들어요. 이 계획을 뭐라고 하냐?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에서는 군관리계획.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 대상 도시가 하나의 도시야. 하나의 도시. 하나하나 도시에 대해서 얘가 방향 제시하니까 그대로 뭐 하겠다? 집행하겠다. 이러고 나오는 게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가 맨 위에 광역,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이 순서 찾는 게 시험 문제.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 뭡니까?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뭡니까? 하나하나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관리계획 만들 때 지침이 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관리계획 뭡니까? 하나하나 도시를 구체적으로 그냥 만드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만들 건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만들 건데요? 했더니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게 나와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이걸 보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그 박스 있나요? 네. 박스에 1번 보게 되면 1번이 뭐가 나왔어요? 이제 용도 지역이 나왔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용도 구역이라는데 용도 구역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용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략. 네 번째는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이요.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섯 번째 나오는 게 지구 단위 그러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나와요. 여섯 번째 나오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배운다고.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다 배워야 된다. 하나하나를 갖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용도제 몇 개라고요? 21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이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자, 하나의 도시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기본계획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방향을 잡아주면 관리계획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둘이 결합이 돼서 도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더해서 우리는 둘을 더해서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 군으로 가게 되면 군계획이요. 군계획.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 현실주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기본계획, 관리계획 둘을 더해가지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대습을 한다? 도시계획.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뭐를 더했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둘이 뭉쳐 하나의 도시가 이게 도시계획이라고. 자, 그럼 영어 좀 볼게요. 영어. 자, 그럼 영어 지금 1번 다시 봐볼게요. 영어 보게 되면 23페이지 보면 23페이지 행정계획 해가지고 1번 광역도시계획. 아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읽으면 말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아까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근데 이게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이거 아닙니까? 광역계획권 뭔 줄 알았으니까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두 번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뭐라고요? 뭐하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돼가지고. 그러니까 쫙 읽으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시, 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무슨 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넘겨보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이란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관할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에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이 얘기죠. 기본계획은 뭐 만들 때? 관리계획 만들 지침이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보고 만들어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번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절대 함정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대, 시군의 개발정비, 보존 수립하는 토지형,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다음의 계획에 대해서 6개 쫙 지구 단위 입지기자에 설명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나씩 보는데 우리 지금 이거 문제집 있죠? 문제집?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만 보여줄게요. 문제 78페이지 봐봐요. 78페이지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시험 문제는 없는 분은 들어요 그냥. 자 문제 78페이지 보면은 왜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 이게 어떻게 문제 나오는가 봐보라고. 자 먼저 문제 3번 봐봐요. 78페이지 3번. 국계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뭐라고? 이거지. 광역계획권 그려야지. 뭐라고 했어요? 왜 특별시, 광역시냐고. 광역계획권 그려야지.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봐봐요. 도시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돼요? 광역 수립의 지침이 돼요? 관리계획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뭐가 나왔다고요? 광역 수립의 지침 반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비두고 4번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개발, 정비, 보존 목적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은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의심을 하면 안 된다. 함정이 없으니까. 5번 지구단위 계획은 아직 안 배워서 그러고 그러니까 실제 문제 나오면 어렵지가 않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영어를 설명해주고 자 프린터 다시 보면서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프린터 다시 봐봐요. 프린터 몇 페이지 보냐 그러면 23페이지 보면서 자 행정계획에서 1번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포인트 뭡니까 하면 광역계획권 이게 포인트예요. 광역계획권 일말 갖다 광역시로 바꾸니까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이다 이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계획이죠. 도시계획은 맨 밑에 가서 도시계획은 뭐뭐 돼 있다고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이게 포인트예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더해서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 이거를 시험장 가게 되면 도시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말한다.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묶어서 뭐란다? 도시계획. 그 다음에 3번. 넘겨보면 또 동그라미 1번 나오겠죠? 도시기본계획은 맨 마지막 건 뭐라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광역 수립의 지침 이게 많이 바꿔놓는다고. 그러니까 이미 문제 만드는 방법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서 4번 도시관리계획이란 이거는 함정이 없으니까 그냥 간다고 그냥. 관리계획 함정이 없으니까.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읽어보면 뭐 전부, 일부 이게 나와요. 박스 밑에 대충 보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이 이게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일부를 갖다 전부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전부인지 일부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다음 주에 지구단위 계획을 설명하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것은 전부인지 일부인지. 한마디로 혁신도시가 원주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지. 혁신도시가 지구단위예요. 지구단위. 거기가 지구단위. 원주시의 일부지 원주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고요. 오늘은 지금 진도를 거의 안 나가가지고 문제 안 푸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거 있어야 돼, 이거. 보면서 설명하니까. 문제를 왜 그러냐 그러면 왜 무슨 처음부터 문제 풉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안 보면은
백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문제를 봐야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시험 문제가. 그래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학원 특징은 처음부터 문제 푼다는 거. 다른 학원은 5월달까지 푸는데 그렇게 해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미리미리 푸니까 진도 나간 만큼 풀 때니까 항상 가져가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